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조용한 하루였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만 약간 반등을 해줘가지고 9,6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XRP는 25센트, 어제랑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 모두가 횡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라든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어제 PNC뱅크가 리플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국제 지불을 하게 될 미국 내에서는 최초의 은행입니다 라고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저런 은행 들어본 적이 없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잡은행이 아니냐, 마치 한국의 잡거래소 이야기 하듯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언제 또 나왔었냐면은 유로 엑심뱅크에서 엑스래핏이랑 엑스커런트 쓴다라고 나왔을 때, 그때도 유로 엑심뱅크가 사기꾼들이다, 잡것들이다 라는 그런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곤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구글에 가셔가지고 PNC뱅크만 쳐봐도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제가 PNC뱅크 자산이 4천억 달러, 블랙락의 지분도 22%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축협이나 새마을금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구글에 오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19개 주 그리고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은행이고요. 미국에 2459개의 지점이 있고 9051개의 ATM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보시면은 자회사란을 눌러보시면은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은행이다, 규모도 생각보다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만 보셔도 값이 꽤 나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정보들은 스스로 검색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그런 습관도 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매탱이가 차트를 올려줍니다. XRP 사토시 차트이고요. 그가 올리면서 이야기해주기를 이 삼각수렴을 뚫느냐, 밑으로 떨어져서 쳐 박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달려있다 라고 또 혼자서 오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좀 위태위태해 보이기는 하죠. 가능하면은 제발 좀 위로 패턴이 깨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제였죠. 어제 엄청난 양의 XRP가 이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억 2천만 개, 꽤 많죠. 하나로는 약 1596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XRP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어디로 갔느냐, 이 새롭게 열린 지갑인데요, 바로 빗고로 옮겨갔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지갑이 개설된 날짜는 2019년 8월 1일, 제 30일 전이었고요. 22일, 8월 22일에는 XRP 5천만 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빠져나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밤 5억 XRP 대규모 이체는 리플사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인 빗고로 이체된 것이다, 이제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자금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고로 이체된 것이며 XRP의 결제 채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리플사는 빗고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 다중서명 보안 시스템과 자산관리 및 XRP의 기술을 지원한다 라고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규모 이체는 바로 엑스래핏 관련된 것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두고 봐야겠죠. 빗고 자체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동시킨 것은 아닌가 하고 제가 예상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에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요. 리플사의 자회사죠, 스프링은 XRP용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 중에 시큐리타이즈, 달마, 아고릭, 볼트랩스, 포르테, 코일 등 이런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그들 중 XRP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는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브래드 빵영하우스, 리플사의 최고 경영자가 XRP 덤핑 의혹 관련 해명에 리플 자회사 스프링이 지원하고 있는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달마가 XRP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었었다. 이에 대해서 달마 측은 스프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XRP 활용 관련 실질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어폐가 있죠.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데 말을 이렇게 쓰면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외국 기사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플사가 스프링을 통해서 투자를 한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스타트업 업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인에서 가장 활발하게 XRP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SB 프로젝트나 Raised in Space 그리고 포르테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경영진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관련된 전문적 실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리플사의 소셜 임팩트 책임자인 켄 웨버 씨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대학이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산에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질 있는 블록체인 인력 및 관련 교육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보도에 따르면 웨버 책임자는 블록체인 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517%가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인용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XRP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 기사가 나와서 잠시 동안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전에 R3와 XRP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줬고 리플사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 그분이시죠. 이름이 굉장히 어려우신 데바자니 모한티씨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XRP는 초당 5만 건을 처리할 수 있다. 비자보다 2배 이상의 확장성과 스피드 그리고 더욱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이런 XRP의 초당 거래 건수는 저희가 1,500건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종종 이렇게 5만 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초당 5만 건이 가능한 경우는 오프레저 지불에서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갈가추론이. 그래서 온레저에서는 1,500, 오프레저에서는 5만 건이 가능하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발트 개발이 끝나게 되면은 온레저상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먼 소식이긴 한데 그런 계획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5만 건, 초당 5만 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오프레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유럽 지부의 스트래티직 어카운트, 한국말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전략 고객 관리 수석 부사장인 제레미 라이트 씨가 비영리 재단인 IAM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잡지에 실린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MTN 같은 경우는 각국의 규제 관계자와 함께 일을 하며 국제 지불 및 송금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가 그들의 홈페이지이고요. 자, 아무튼 이들이 또 잡지가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 리플넷은 지금 이제 전 세계 6개의 대륙 그리고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등 계속해서 사업이 번창해 나가고 있다. 국제 송금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18년도 역시 그 전해에 비해서 10% 이상 성장을 거뒀다.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은행 및 금융기관이 리플넷과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그리고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다. 제레미 라이트의 말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지불 업체들이 국제 송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전에는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리플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1년 365일 언제나 가능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에게 툴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제레미 라이트는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 믿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더욱더 큰 규모의 고객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실생활에서 암호화폐가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용해가지고 많은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할 수는 없지만은 암호화폐는 확실하게 브릿지 커런시로서 성장하고 있다. 각 법정 화폐들 간에 그리고 다른 자산들 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국제 송금에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머니그램과의 리플사의 파트너십은 리플사가 이 지불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적의 자리를 찾은 것과 다름없다 라고 인터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다가오는 10월 IAMTN에서는 행사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하나 열게 될 텐데 여기 제레미 라이트를 초청을 해서 패널을 갖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식으로 리플사의 직원을 업체나 기관에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현재 지불업계를 바꿀 수 있는가. 요즘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직원들이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XRP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제레미 라이트 씨는
암호화폐가 브릿지 커런시로 거듭나고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제 송금에서 오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 즉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피똥 싸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공격하고 조롱을 하는 것도 사실이죠. 자, 얼마 전에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어떤 영상을 묘사를 하시면서 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트위터만 사용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정보라든지 그런 쪽은 잘 모르는 편인데 오늘 이 필비가 XRP 관련된 영상이다라고 하면서 하나 공유를 해줍니다.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막 봤고요. 이제 굉장히 거북한 그런 영상이에요. 일단 뒤에 음악이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재생을 할 수도 없겠지만은 대충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플사나 이제 XRP에 대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을 조롱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굉장히 거슬리게 만들어놨죠.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조롱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어가지고요. 이 필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웃고 있죠. 웃겨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대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리플사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XR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보다시피 볼륨도 늘어나고 있다. 그 반면에 몇몇의 언론 매체 그리고 리가라고 하죠. 리가들은 계속해서 XRP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진짜인지 이 투자자로서 선택을 내려야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랑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국제 송금 시장은 개척이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이고 여러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방책을 들고 나온 것이 리플사고 거기에 XRP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XRP와 XRP를 사용해본 사람들, 업체들이 나와가지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정말 많은 곳들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은 진짜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2년 동안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기 수익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께는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항상 언제나 선택은 투자자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단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왜 투자하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좀 좋아 보이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이제 투자를 들어가야 되겠고 언제나 금액은 여윳돈만 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딱히 멘탈을 잡아드려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저는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나 뉴스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잘못된 뉴스는 걸러내면서 여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다시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 정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봐주셔야 제가 채널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